12살 소녀들이 친구를 19번 찔렀다. 이유는 인터넷 괴담 때문이었다. 슬렌더맨 사건의 전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14년 5월 31일 토요일 아침, 위스콘신주 워키샤의 데이비드스 파크. 자전거를 타던 한 남성이 숲속 오솔길에서 기어나오는 한 소녀를 발견합니다. 12살 페이튼 로이트너. 그녀의 몸에는 19군데의 칼자국이 있었고 그 중 하나는 심장에서 불과 1mm 떨어진 곳까지 관통했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녀는 살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페이튼이 한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친구들이 날 찔렀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범인으로 체포된 것은 같은 반 친구였던 2명의 12살 소녀, 모건 가이저와 아니사 와이어였습니다. 신문실에서 두 소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슬렌더맨의 대리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를 기쁘게 하려면 누군가를 죽여야 했어요. 슬렌더맨. 얼굴이 없고 비정상적으로 긴 팔다리를 가진 정장 차림의 존재. 숲속에서 아이들을 스토킹한다는 이 괴물은 단지 인터넷 괴담에 불과했습니다. 2009년 한 포럼 사용자가 만들어낸 완전한 허구였죠. 그렇다면 어떻게 가상의 캐릭터가 현실의 두 소녀를 살인 시도로 몰아갔을까요? 오늘 우리는 디지털 시대의 가장 기괴한 현상 중 하나를 파헤쳐 봅니다. 인터넷 밈에서 집단 신화로, 그리고 실제 범죄까지 슬렌더맨 현상의 전모를 밝히겠습니다. 슬렌더맨 현상. 일부 탄생 섬싱아펄에서 시작된 괴담. 2009년 6월 10일 온라인 포럼 섬싱아펄의 사용자 빅터 서지, 본명 에릭 크누센이 초자연적 이미지 만들기 스레드에 2장의 흑백 사진을 올립니다. 1980년대로 보이는 어린이들의 빈티지 사진이었는데 포토샵으로 무언가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배경에 서 있는 얼굴 없는 키 큰 존재. 검은 정장을 입고 촉수처럼 뻗어나오는 팔다리를 가진 형체.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항상 거기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진에서야 비로소 보였습니다. 1983년 스털링 시티 도서관 화재에서 사라진 14명의 아이들 중 하나의 사진 뒷면에서 발견된 메모. 이것이 슬렌더맨의 탄생이었습니다. 크누센은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대신 암시만 남겼죠. 그는 후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빈 공간을 채우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인터넷은 정확히 그렇게 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다른 사용자들이 자신만의 슬렌더맨 사진과 이야기를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1600년대 독일 목판화에서 슬렌더맨을 찾았다고 주장했고, 다른 이는 1920년대 신문 기사를 위조했습니다. 이것은 크리피파스타라고 불리는 인터넷 공포 이야기의 새로운 형태였습니다. 크리피파스타는 카피 페이스트의 변형어로 인터넷에서 복사되어 퍼지는 공포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슬렌더맨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집단 창작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하나의 신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슬렌더맨의 특징은 빠르게 확립되었습니다. 얼굴이 없거나 희미한 특징만 있음. 비정상적으로 키가 크고 마름. 검은 정장 착용. 촉수 같은 추가 팔다리. 주로 숲에 출현. 아이들을 타겟으로 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를 본 사람들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스토킹을 당하며 결국 사라진다는 것. 왜 이 캐릭터가 이렇게 빠르게 퍼졌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여러 이유를 지적합니다. 첫째,
슬렌더맨은 불안한 골짜기 효과를 완벽하게 활용합니다. 거의 인간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무언가. 이것은 우리의 원시적 본능을 자극합니다. 둘째, 현대적 불안을 반영합니다. 정장 차림은 권위와 정상성을 상징하지만 얼굴이 없다는 것은 비인간성과 냉담함을 나타냅니다. 어떤 분석가들은 슬렌더맨을 기업 문화의 악몽 같은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셋째, 디지털 시대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슬렌더맨은 카메라와 비디오에서만 완전히 보입니다. 디지털 매체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드러낸다는 개념. 이것은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시대에 강력한 공명을 일으켰습니다. 2009년 6월부터 2012년까지 슬렌더맨은 인터넷의 모든 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레딧, 사첸, DEVIANTART, 유튜브, 수천 개의 팬아트, 팬픽션, 그리고 목격담이 생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부 바이럴 마블 호네츠와 대중문화 폭발. 2009년 6월 20일 슬렌더맨이 탄생한 지 불과 10일 후 한 그룹의 영화 제작자들이 유튜브에 이상한 영상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채널 이름은 마블 호네츠. 영상은 파운드 푸티지 스타일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친구의 포기된 영화 프로젝트 테이프를 받아 조사하면서 점점 더 이상한 것들을 발견합니다. 숲속에서 멀리 서 있는 키 큰 형체, 화면의 왜곡과 노이즈, 그리고 오퍼레이터라고 불리는 존재, 바로 슬렌더맨의 변형이었습니다. 마블 호네츠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첫 시즌은 수천만 뷰를 기록했고 시청자들은 이것이 실제인지 허구인지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제작자들은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유지했습니다.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흐리는 것, 이것이 바로 슬렌더맨의 힘이었습니다. 마블 호네츠의 성공 이후 수백 개의 슬렌더맨 관련 유튜브 시리즈가 등장했습니다. 각각은 자신만의 슬렌더맨 신화를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한 사람의 창작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현대판 민속 신화였습니다. 2012년 비디오 게임 슬렌더 더 에이트 페이저즈가 출시됩니다. 간단한 호러 게임이었지만 유튜브의 유명 게이머들이 플레이하면서 비명을 지르는 영상이 바이럴되었습니다. 퓨디파이의 플레이 영상만 수천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게임은 무료였지만 슬렌더맨을 더욱 주류로 만들었습니다. 이때쯤 슬렌더맨은 단순한 인터넷 밈을 넘어섰습니다. 헬로윈 코스튬 판매 1위를 기록했고 어린이들 사이에서 슬렌더맨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슬렌더맨 흉내를 내는 놀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어린이들이 슬렌더맨이 실제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밤에 악몽을 꾸고 숲속에서 그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자들과 부모들은 걱정했지만 대부분은 이것을 무해한 판타지로 치부했습니다. 2013년 슬렌더맨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크리피파스타 위키에는 수천 개의 슬렌더맨 이야기가 있었고 데비안트 아트에는 수만 개의 팬아트가 올라왔습니다. 슬렌더맨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생겨났고 사람들은 목격담을 공유하며 그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에게는 그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3부 비극 워키샤 사건의 전모. 2014년 5월 30일 금요일 밤 모건 가이저의 12번째 생일 파티. 모건은 2명의 가장 친한 친구를 초대했습니다. 페이튼 로이트너와 아니사 와이어. 세 소녀는 피자를 먹고 영화를 보고 자기 전에 깔깔거리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게 정상적인 슬럼버 파티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모건과 아니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계획을 세워둔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페이튼을 죽일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소녀는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모건의 부모는 아무것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자연을 즐기는 것은 좋은 일이었으니까요. 데이비드스 파크는 안전한 동네 공원이었습니다. 공원의 화장실을 다녀온 후 아니사가 제안했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가서 술래잡기를 하자. 페이튼은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숲속 깊숙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모건이 먼저 페이튼을 넘어뜨렸습니다. 나 지금 하기 싫어라고 모건이 말했습니다. 아니사가 칼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19번 찔렀습니다. 페이튼은 나중에 증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밀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피가 보이기 시작했죠. 모건이 미안해라고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가장 끔찍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칼질이 끝난 후 두 소녀는 페이튼에게 숲속을 더 걸으면 도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페이튼이 숲속 깊이 들어가 죽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페이튼은 본능적으로 반대 방향, 길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모건과 아니사는 계획대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위스콘신주에서 미시간주까지 걸어가서 슬렌더맨의 저택으로 알려진 니콜렛 구규림에 도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면 슬렌더맨이 그들을 받아주고 대리인으로 삼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경찰은 고속도로를 걷고 있던 두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배낭에는 물, 간식, 그리고 여전히 피가 묻은 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협조적이었습니다. 심지어 태연했습니다. 신문실에서 나온 영상은 충격적입니다. 아니사는 무표정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를 믿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어요. 그가 우리를 데려가려면 먼저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슬렌더맨이 실제라고 믿었나요? 라는 질문에 모건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네, 그는 실제예요. 그를 화나게 하면 우리 가족을 죽일 수 있어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모건과 아니사는 몇 달 동안 이 살인을 계획해왔습니다. 그들은 크리피파스타 위키에서 슬렌더맨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읽었고 그를 기쁘게 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모건의 일기장에는 슬렌더맨 그림과 함께 그는 감시하고 있다는 메모가 가득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자 복잡한 이야기가 나타났습니다. 모건 가이저는 조기 발병 조현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도 같은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모건은 실제로 환각과 환청을 경험하고 있었고 슬렌더맨을 보고 들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니사 와이어는 다른 경우였습니다. 그녀는 정신병적 증상이 없었지만 모건의 믿음에 완전히 빨려들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공유 정신병적 장애 또는 FOLI인 2라고 부릅니다. 두 사람이 같은 망상을 공유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았습니다. 왜 슬렌더맨이었을까? 수천 개의 인터넷 괴담 중에서 왜 이것이 두 소녀를 살인 시도로 몰아갔을까? 재판이 진행되면서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종류의 범죄였습니다. 인터넷 컨텐츠가 취약한 마음에 미치는 영향, 현실과 허구의 경계,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에 대한 책임. 페이튼 로이트너는 기적적으로 생존했습니다. 칼은 심장에서 1mm 떨어진 곳에서 멈췄고
주요 동맥을 비켜갔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운이 좋았다고 말했지만 페이튼 자신은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아직 할 일이 남았나 봐요. 2017년과 2018년 모건과 아니사는 각각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성인으로 재판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건은 정신병원에서 40년, 아니사는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선고문에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괴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건강, 치료 접근성, 그리고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현실과 허구를 구분하도록 가르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사부 파급 효과와 더 많은 사건들. 워키샤 사건은 슬렌더맨과 관련된 유일한 실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2014년 9월 사건이 있은 지 불과 몇 달 후 오하이오주에서 한 어머니가 자신의 9살 딸을 칼로 찌르려다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슬렌더맨이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고 딸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과 다른 가족들을 죽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14살 소녀가 잠자는 어머니를 칼로 공격했습니다. 체포 후 그녀는 슬렌더맨이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언론의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CNN, BBC, 더 뉴요크, 타임즈 모두가 인터넷이 우리 아이들을 죽이고 있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부모들은 공포에 떨었고 정치인들은 인터넷 규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더 미묘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동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로프터스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슬렌더맨 자체가 폭력을 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슬렌더맨을 알고 있지만 99.9999%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미 존재하는 정신 건강 문제와 인터넷 콘텐츠의 결합입니다.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과거에는 조현병 환자들이 악마나 신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적 틀입니다. 오늘날 취약한 청소년들은 그들의 문화, 즉 인터넷 문화에서 그 틀을 가져옵니다. 실제로 사건을 더 자세히 분석하면 모든 가해자들이 이미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앓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슬렌더맨은 방아쇠가 아니라 표현의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작자 에릭 크누센에게는 이것이 악몽이었습니다. 그는 2014년 사건 후 대중 앞에 나와 사과했습니다. 저는 단지 온라인 스토리를 만들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실제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페이튼 로이트너와 그녀의 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는 더 이상 슬렌더맨 콘텐츠를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대부분의 주요 크리피파스타 커뮤니티들도 슬렌더맨 관련 콘텐츠를 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적 질문도 제기되었습니다. 사건 후 페이튼의 가족은 크누센과 슬렌더맨 콘텐츠를 호스팅한 웹사이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지 고려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러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이것은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창작자들은 그들의 창작물이 실제 세계에서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가? 2016년 워키샤 사건을 계기로 미국 소아과 학회는 부모들을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자녀가 온라인에서 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법. 핵심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금지가 아니라 대화. 아이들을 인터넷에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현실과 허구를 구분하도록 도와주는 것. 오브 슬렌더맨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2018년 HBO는 슬렌더맨을 조심하세요. 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감독 아이린 테일러는 2년 동안 사건을 추적하며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정말 인터넷에 관한 것일까?
아니면 우리 사회의 더 깊은 문제에 관한 것일까? 다큐멘터리는 충격적인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미국에서 조현병은 13세 이전에 발병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증상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모건의 부모조차도 딸의 행동 변화를 사춘기나 상상력이 풍부한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정신과 의사 마이클 켈러어 박사는 다큐멘터리에서 설명했습니다. 슬렌더맨은 증상의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존재하던 정신병적 사고가 집착할 대상을 찾은 것입니다. 만약 슬렌더맨이 없었다면 다른 무언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슬렌더맨 현상은 우리에게 현대 사회의 더 큰 진실을 말해줍니다. 첫째, 디지털 민속의 힘입니다. 슬렌더맨은 현대판 요정, 도깨비, 바바야가입니다. 과거 사람들이 모닥불주의에서 이야기를 공유했듯이 오늘날 우리는 온라인 포럼에서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차이점은 속도와 규모입니다. 슬렌더맨은 수백 년이 아니라 수주 만에 글로벌 신화가 되었습니다. 둘째, 집단 창작의 위력입니다. 슬렌더맨은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명이 함께 만든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조각을 추가했고 그 과정에서 캐릭터는 단순한 괴담을 넘어 거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레딧, 위키피디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같은 집단 지성의 어두운 면입니다. 셋째, 현실과 허구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딥페이크, AI 생성 이미지, 소셜미디어에 필터된 현실. 우리는 점점 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슬렌더맨은 이것의 극단적인 예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입니다. 워키샤 사건은 비극이었지만 그것은 대화를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들은 이제 자녀의 온라인 활동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더 주의를 기울입니다. 학교들은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페이튼 로이트너는 2019년 ABC 뉴즈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화나지 않아요. 모건과 아니사도 피해자였어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을 배신한 거예요. 나는 그들이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용서는 또 다른 교훈을 줍니다. 악마화가 아니라 이해, 처벌이 아니라 치료. 오늘날 슬렌더맨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크리피파스타 위키에서 검색하면 여전히 수천 개의 이야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변했습니다. 대부분의 커뮤니티는 이제 명확한 면책 조항을 게시합니다. 이것은 허구입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나 누군가가 현실과 허구를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도움을 구하세요. 2020년 모건 가이저는 정신병원에서 조건부 석방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사들은 그녀가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고 보고합니다. 아니사 와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튼 로이트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정신건강인식 행사에서 연설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가장 최근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생존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하고 싶어요. 슬렌더맨 현상은 우리에게 경고이자 교훈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에서 만드는 것들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단지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취약한 마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비극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신 건강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볼 때, 혹은 자녀가 새로운 온라인 트렌드에 빠져 있는 것을 볼 때, 기억하세요. 경계와 대화, 이것이 핵심입니다. 금지가 아니라 이해, 두려움이 아니라 교육. 슬렌더맨은 가상의 괴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드러낸 것들, 마이너스 정신 건강에 대한 오해, 디지털 리터러시의 부족, 현실과 허구에 흐려진 경계 마이너스, 이것들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면해야 할 것들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정신 건강을 돌보세요. 다음 미스터리에서 만나요. 안전하게 지내세요. 화면 종료. 마이너스 정신 건강 리소스 링크 표시. 내셔널 수어사이드 프리벤션 라이플라인 1-800-273-825. 크라이서스 텍스트 라인 텍스트 HOME 2-74-1741. 대한민국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 1577-199